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 다들 어떻게 연휴 잘 즐기셨나요? 저도 저만의 기막힌 자연 속에 자연을 품은 그런 자연스러운 연휴를 보내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오늘 소중한 하루와 이 소중한 시간을 제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후회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를 해요. 아마도 이게 시간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어도 허투루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죠. 금을 그냥 길바닥에 버려놓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처럼 이 시간 역시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굉장히 좀 각오를 다지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청년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시간과 하루를 소중하게 우리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오늘 항상 같은 이야기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읽은 신문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보면은 신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이들 이제 서울의 생활을 못 버티고 탈서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비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청년 1인 가구당 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넓어봤자 33.3제곱미터, 그러니까 9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월세를 내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60% 이상이 부모님이 내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내고 있다고 한 비율은 24.2%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빠듯하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이 서울 생활은 빡빡하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이 여러 가지 주택, 청년 주택, 뭐 주거 복지 정책 같은 거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제가 느낀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를 너무 믿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면 사실 만족스럽게 내가 받질 못합니다. 왜냐?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도와줘 봤자 월에 한 30에서 뭐 50만원, 그것도 물론 정말 소중하고 귀한 돈이지만 아주 소폭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예산이 다양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만 뭐 살리겠다고 거기에 어떻게 예산을 광범위하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너무 믿지 말고 결국에는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 냉정한 것 같아도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네? 남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준다? 그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뭐 탈서울 절반 20, 30대 말로만 뭐 청년 그만 이런 이야기 써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기사 내용을 조금만 봐보면 비싼 서울 집값 감당 못해 왕복 3시간 지옥철로 출퇴근, 그냥 쉬는 청년 50만 명, 주거 고용 맞춤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뭐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초창기 때를 돌이켜보면 저도 만약에 부동산을 안 했다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가난한 삶, 그리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려워? 이렇게 월세 높아?
어? 이렇게 서울 생활 빡빡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내 인생 바꿔본다. 정부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정치인들한테 더 이상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자세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자립하고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도 이 주거 비용이 좀 저렴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노원구, 그리고 신림, 이런 곳입니다. 거기서 다들 시작을 하잖아요. 노원구 쪽에서도 제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월계동,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월계동, 그리고 상계동도 정말 살기 좋고요. 뭐 공릉동, 태릉 있구나. 그쪽은 좀 비싸고, 뭐 그 밑에 중화동, 중랑구 아직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동해라. 왜? 돈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강남에 살면 천에 100만원이에요. 천에 100만원.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월급이 200만원인데 주거 비용을 100만원 낸다?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평생 그러는 게 아니니까 한 1, 2년 동안은 내가 좀 고생 좀 한다. 이런 자세로 우선은 주거 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드를 죽기 살기로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친구 관계 물론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한데 잠깐 내려놓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잠깐 내려놓고 소득 수준을 좀 낮추세요. 소비 수준을 좀 낮추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갈 거 스틱커피로 200원짜리로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돈 모아야죠. 어떻게? 1000만원부터 모으는 겁니다. 1000만원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2000, 3000, 5000 이렇게 모으면서 1억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1000만원을 모으면 1억도 반드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억을 내가 딱 모았다. 그러면 5천만원 정도는 내 주거 비용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안전하고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 가능한 곳이 있어요. 찾다 보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월세 비중을 낮춰서 주거비가 최대한 지출이 낮게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원 내가 모아놓은 돈은 뭐 적금을 들던지 해서 어떻게든 금리를 활용해야 돼요. 복리의 혜택을 최대한 누려야죠.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모으고 세 번째입니다. 자신만의 비전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들다 하면 힘든 미래가 펼쳐지고요. 내가 반드시 이 속에서 성장한다. 내게는 긍정적인 좋은 미래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비전 반드시 세워야 돼요. 뭐냐면 나는 뭐 3년 안에 뭐 전세로 아파트 전세로 옮긴다. 아니면은 전세로 살고 있다면 자가 마련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내 연봉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비전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꼭 일적인 것, 또 자산 재테크적인 것 말고도 취미적인 것, 그리고 여행적인 것, 정말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비전을 세워야 되고요. 네 번째는 주변 인간관계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발전하려고 하잖아요. 주변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왜? 다 같이 못 살아야 되는데 네가 잘 살라 그래? 가지마! 하고 이렇게 그 꽃게 이론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꽃게가 딱 이 구멍 안에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럼 꽃게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꽃게가 다리를 잡아요. 그렇듯이 인간관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충실히 살려고 하는데 내 발목을 잡아.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제 술 안 마시고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할 거야. 근데 친구들이 그러지 마. 우리 놀아야지. 우리 여기 계속 머물러야지.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잘 되려고 그래? 이렇게 은근히 시샘하고 발목 잡고 이런 인간관계들 싹 다 그냥 정리해. 전혀 영향가 없고 안 봐도 돼. 진짜 더 좋은 인간관계 훨씬 많아. 여러분들 어차피 살다 보면 인간관계 다 정리돼요. 그러니까 의미도 없으니까 정말 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인연들. 그 좋은 인연들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전혀 걱정 마시고 하여튼 내 발목 잡는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 자꾸만 주는, 힘든 얘기만 자꾸만 처하는 그런 인간관계 무조건 잘라라. 그리고 5번째는 미친 듯이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요? 사실은 최진석 교수님도 말했지만 내게 맞는 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실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느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 노력, 거기서 계속 변화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어보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바꿔보자. 그리고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다른 일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돼. 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돈 안 벌고 어떻게 살 건데? 바라기만 할 거야, 정부에? 바래봤자 소용없다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이 모은 시드로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자기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십시오. 저는 그게 부동산과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 자산이 불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도 좋아하게 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도 잘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돈도 잘 벌어가면서 시드도 모아가면서 나만의 비전을 세우면서 계속 풍요롭게, 그리고 인간관계 정리하고 계속 시드를 만들어내면서 투자하면서 계속 반복해. 그러면은 풍요로워지고 정부한테 바랄 필요도 없어져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에 빡빡하지 않고 좀 풍요롭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정부를 믿지 말고 정부한테 바라지 마라. 두 번째는 주거비용이 저렴한 지역, 노원구의 월계동, 상계동, 망호동, 중화동, 신림동 많으니까 그쪽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월세를 채택해서 살아라. 출퇴근 어쩔 수 없이 한 1, 2년은 버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드를 죽기 살기로 모으자. 1,000만 원 일단 모아보세요. 그 다음에 2천, 3천, 5천, 1억 이렇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은 다음에 절반은 반전세로 투자를 하고 절반은 적금 예금 들어서 시드를 불려나가라 이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비전을 세워야 된다. 네 번째, 주변 인간관계 싹 다 정리하세요. 다섯 번째, 미친 듯이 돈 벌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 그 다음에 투자해. 그 다음에 자산 만들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풍요로워지고 탈서울 할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그분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지만 강남이 옛날에 너무 밭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100억이 있어서 거기를 샀을까요? 처음에 거기가 100억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현대 아파트가 약 10년 전에는 거의 한 10억 수준에 가까웠는데 지금 1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화할 필요 없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면 탈서울 할 필요 없이 빡빡한 삶은 조금씩 여유롭게 이렇게 임계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항상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도 이 영상 자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누구 하나 저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불알 두 쪽에서 저도 이렇게 일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무릎 정도 이어놨으니까 이제 깡충 하고 뛰어야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깡충 한번 뛰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외치고 하겠습니다. 기대가 90, 80, 100%다. 화이팅.